요새 직영점 직원분들이 직영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차리는 게 유행인가봐요. 보정점 오픈하시고 나서 신수가 엄청 원해지셨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정점 오픈 6개월 만에 2개째를 계약을 하셨어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부자셨어요? 제가 23부터 햄버거 브랜드도 점주로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권리금이라든지 저희 정섭 대표님 도움이 좀 많이 컸죠. 원래 일실기삼 아니겠습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보정도 카페거리 쪽에서 잔잔 운영하고 있는 김태양 점주라고 합니다. 과거 얘기를 좀 안 듣고 갈 수가 없는데 잔잔 직원으로 계셨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햄버거집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정리를 하고 쉬고 있던 와중에 초등학교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범계 팀장이었는데 도와달라, 설거지만이라도 해달라 해서 당일 알바로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일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팀장으로 있으니까 여긴 얼마 팔았니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또 재밌어 보이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닭다리살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오늘 잔잔은 맛, 가격, 양, 위치,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자람도 없는 이 작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잔잔을 택했던 거고. 보정점 같은 경우는 태양점주님, 화랑점주님이랑 같이 계약을 하신 형태예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점주님은 사촌 동생이고 제가 범계 잔잔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때마침 그때 동생이 전역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잔잔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볼래? 같이 배워보자. 대신 워라밸 포기해야 된다. 그 말 하니까 덜커덕 바로 다음 주부터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점주님한테 동아줄을 건네신 거나 다름없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아줄인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지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오픈할 때 혼자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맡길 수 있는 직원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동무 얘기를 또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 학생 때였나? 비욘세 남편분 있잖아요. 베이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승재 선생님 닮았다고 했나? 머리는 언제부터 기르셨어요? 머리는 일단 내가 머리를 기르겠다라고 해서 기른 건 아니었고 일본 여행 가서 거기서 엄청 오래된 야키토리집 사장님이 머리가 엄청 기신데 머리 딱 묶고 칠을 구워주시는데 전문성이 너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완전 일본 야키토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미지랑 제 생각에 너무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오해받으셨거나 뭐 그랬던 일화는 없으셨을까요? 재밌는 일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얘기긴 한데 풀 포지션이었는데 뒷모습만 보고 손님들도 언니 이러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왜? 이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경우가 종종 머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계속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라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머리 길면은 포암 환자한테 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기르고 자른 다음에 일단은 계획은 거기까지. 현재 만나고 계신 애인분은 계실까요? 없어요. 독수공방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없어요 오래됐죠. 그냥. 일과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애초에 저는 물 들어올 때 좋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여서 쉬는 날에도 맨날 매장 나오고 오늘도 내시경하고 왔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네요. 연애는 그래도 좀 동갑점까지 오픈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을까? 결정사 기준으로 상위 등급 아니십니까? 결혼 정보 회사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아니 그게 아니야. 두 분이 동업의 형태로 상점을 오픈을 하셨는데 반년이란 시간 동안에 트러블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다 그렇다시피 안 싸우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한 번씩 싸우고 하는데 남자 대 남자로 불만이 1이라도 있으면 먼저 말해라. 속으로 삭히지 말고. 그래서 저희도 단둘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한 게 한 2번 정도 돼요. 학렬상 태양점주님이 더 부장자이시잖아요.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으셨는지.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오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신규 오픈 매장이니까 준비가 안 된 것도 많고 근데 그게 표정으로 좀 드러났나 봐요. 대표님 오셔가지고 처음이어서 힘들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네가 대빵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정 관리 안 돼 있으면은 직원도 불편하고 손님들도 불편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했습니다. 저도 보정점 오픈을 또 같이 쳤잖아요. 저도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부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잔잔의 강점. 수제 꼬치를 메인으로 하는 이자카야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제로 만든 요리들과 그리고 소스까지도 직접 수제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죠. 제 생각에는 노래하면서 느낀 거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손님들의 만족도는 더 커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잔잔 전에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했잖아요. 다 완제로워요.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팔기만 하면 되고 대신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여기는 제로비가 55%였어요. 코스트가 너무 높게 잡히다 보니까 진짜 완전 박리담이었어요. 7천, 8천을 팔아도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한 600만 원, 700만 원 가져가시고 잔잔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 살짝 넘었거든요.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버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가장 잘 나왔을 때가 말이 안 되는데 46% 나왔어요. 과장된 거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처음에는 직원 수도 없었고 저나 동생이나 단장 근무 경력이 있다 보니까 1인이 2명치 역할을 하고 오픈 때도 오픈바이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현장에서도 다 직영점 맡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살인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수익률이 나오세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1억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37%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야키토리 집이 엄청 많은데 저희 보정점 근처에 이자카야가 원래 2개가 있었어요. 한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데 새로 오픈하면 손님들이 비교를 하시겠죠. 다시 오셔가지고 근처 다른 이자카야 가봤는데 여기가 맛이나 퀄리티나 서비스라던가 그게 가장 준수하고 마음에 들어서 왔다. 저는 너무 감사한 얘기죠. 점주의 입장으로서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좋았다. 잔잔 같은 경우는 올해로 10년 정도 됐나요? 그만큼 노하우랑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제 담당 슈퍼바이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또 주시거든요. 이제 저도 장사를 오래 하긴 했지만 그분들은 잔잔에서만 10년 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라든지 매장 운영 방식이라든지 손님들 응대 방식이라든지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잔잔을 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제 개인 가게를 차릴지 아니면 잔잔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소스랑 레시피랑 뭐 이런 걸 다 안다고 해도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브랜딩도 해야 되고 상표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신경 쓸 게 확 줄어드는 거죠. 거기서 저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잔잔이 맞다 라고 해서 잔잔으로 온 거죠. 공산품이나 야채 뭐 이런 쪽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단가를 비교해 보셨을 때 저희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흔히들 많이 이용하시는 그 쿠팡?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오히려 더 싼 것도 있고 거의 다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다.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만 있으니까 발주하기도 편하고 보정점은 현재 권리금이나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월세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 일단은 권리금은 1억, 보증금은 4,500, 월세는 330입니다. 오픈할 때 들었던 비용은 3억 2천, 3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실평수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픈을 하면은 공사 비용 말고도 오픈 후에 필요한 비용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렌탈 프리가 안 돼서 월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든지 친구들 급여 관련해서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물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좀 여유롭게 잡아서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게 된 거였냐면 그 당시에는 광교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잔잔 매장을 차리려고 했어요. 임장을 다녀야 되는데 쉬는 날마다 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주말에도 다녀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퇴사를 이제 결심을 한 거죠. 회사를 결심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낸 다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공개점에서도 연락 오고 다른 지점에서도 뭐 이날 사람 필요한데 오실 수 있냐, 며칠 정도 봐줄 수 있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 매장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다 거절을 했다가 저희 병선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태양아 여기 좀 가줄 수 있겠냐, 일주일 정도만. 알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갔죠. 저도 가는 거를 좀 원했어요. 관계점 근무했을 때도 다른 지점들도 지원을 몇 번씩 막 서로 보내거든요. 예. 서로 보내는데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매장만 있으면은 거기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요. 근데 다른 지점 가면은 여기 지점은 주방 동선이 어떻게 돼 있고 홀 동선이 어떻게 돼 있고 인테리어는 뭐 이렇게 돼 있네, 주방 기물 위치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너무 좋다 라는 게 엄청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질문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점주님에게 김병섭 대표님이란? 대표님이 시키신 거 아니죠? 저에게 김병섭 대표님은 떡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면은 뜨겁잖아요. 처음에는
범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브랜드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호떡이 식으면 맛있게 먹어주셨어요. 그냥 먹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데 오픈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님이랑. 대표님이 꼬치 구우시고 제가 뒤에서 꼬치 서브 보면서 꼬치 만들고 이랬는데 거기서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형 동생처럼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거 말고도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가맹점주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 계약서 쓸 때 오신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약서 당일날 오셔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비율 뭐 조정하시려고 해주시고 종각점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시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표님은 호떡이다. 아, 다른 소리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비유를 했을 뿐. 네. 고정점 분하고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종각점을 계약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시작이죠. 저는 고정동을 할 때부터 대표님께 여러 개 할 거다. 저는 솔직히 가맹 여러 개 안 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낼 거기 때문에 목 좋은 자리 다 제가 들어갈 거니까 계속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동업 안 하시던데 비즈니스 파트너 이번에 팽 하시는 건가요? 아, 원래 같이 하려고 했어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학생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내년에는 3호점 할 때는 같이 할 거예요. 이러다가 대표님보다 더 버시겠어요. 그 소리 대표님도 하셨었는데 아닙니다. 종각점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종로의 젊음의 거리 안쪽에 있는 매장이고요. 1층에 위치해 있고 평수는 50평 정도. 테이블 수랑 좌석 수는 아직 미정이긴 해요. 지금 평면도 나온 상으로는 좌석은 104석인가 정도 되고요. 테이블은 22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리랑 보증금, 월세 어느 정도? 종각점 같은 경우에는 권리는 3억 3천이었어요. 보증금은 2억이었어요. 월세는 1,450입니다. 앞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만 쭉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긴 한데 오늘만 같아라. 비용적으로 거의 역대급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세요? 부담감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잘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주변의 도움이 전혀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간의 도움을 주셨죠. 금전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머니도 이제 같이 하실 예정이라 거의 사활을 걸고 하셔야겠군요. 어린입니다. 어린. 사장님들한테 소신 발언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에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그래 사랑합니다. 대답이 다 정해져 있으신 거. 이제 잔잔 운영하신 지 반년 정도 흘렀잖아요.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수익 부분에서 마음에 들고요. 이제 일단 군대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많이 느꼈어요. 두 분이 동업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고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고비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퇴근 때 바로바로 얘기를 많이 해요.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또 길러진 것 중에 하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감정의 불만 터진다 생각해요. 점주님이 생각하시는 태양전 점주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되게 꼼꼼하고요. 네. 일단 단점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잘해라. 머리카락이 너무 깁니다. 많이 기시긴 하네요. 좋아해요. 아, 그것도 이제 또 군인 출신이셔가지고. 아, 예. 머리를 제가 기르는 걸 손님은 보통 몇 시부터 오시나요? 좀 이 동네는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오신.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5개월쯤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세시네요.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사장님이요? 사장님 천사시죠. 안에 여기 있는 거는 혹시 다 잘랐니? 네. 평소에도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착하게 말씀하시나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점주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 이제 사시미 해야죠. 네? 사심이 저기 직원분이하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그 햄버거 장사했을 때도 23살 때부터 했는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로도 있었고 또 치킨버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그것만 계속 따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두렵고 뭐 시장이 안 좋다, 경기가 어렵다 그거 따져서 장사할 거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회사 다니셔야 되고 뭐라도 하셔야 가져가는 게 있지 않나. 용기 내서 도전하고 부딪혀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칼 빼들었으면 이제 뭐라도 해야죠.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